오늘 밤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에 눈발이 날린 뒤 주말 동안 강력한 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 극한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다음 주 예산 공백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신규 채용은 크게 줄었고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가의 약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가격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3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오는 28일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열립니다. 꽃차 행진과 한국 전통 문화 공연 등 올해 한층 더 풍성해진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락하자 매도 시점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주 한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 투자자들과 상대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 일원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눈이 내린 뒤 주말 동안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저지 버긴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 극한 한파 경보를 발령했으며 안전사고와 건강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눈소나기와 눈날림이 시작돼 대부분 지역에 최대 1인치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드슨밸리와 롱아일랜드, 캐츠킬, 포코노스 일부 지역에는 1에서 3인치 적설이 예상되며 자정 이후 토요일 새벽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눈구름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토요일 이른 시간부터 북극 한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급격히 강해지고 토요일 오후에는 돌풍이 시속 40에서 50마일에 이르며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10에서 15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북부와 서부 지역은 섭씨 영하 20에서 30도에 이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온 조건에서 야외에 노출된 피부는 20에서 30분 이내에 동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으며 뉴저지 패세이크, 허드슨, 버겐, 에섹스, 유니언 카운티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극한 한파 경보가 적용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는 일요일 아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화씨 6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부러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형 차량 운행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모자나 마스크, 장갑 등 여러 겹의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야외 물품은 단단히 고정하고 반려동물과 고령의 가족, 이웃 안전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히터는 사용 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실내에서 발전기나 그릴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최근 한파로 뉴욕시에서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이번 한파 경보로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신 예보와 안전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공화 민주 양당 모두 다음 주말 예산 공백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예산이 끊길 경우 공항 보안과 재난 대응 등 핵심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에서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예산 공백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서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지만 남은 시간이 일주일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타협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대한 이민 단속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가 임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툰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으로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이 해법보다는 정치적 쟁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예산안이 만료되는 2월 13일 이후 추가 단기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보면 민주당은 연방이민 단속 요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신분을 공개하게 할 것, 집을 급습하거나 체포할 때 법원 발부 영장을 필수로 요구할 것, 민감한 장소 주변에서는 단속을 금지할 것,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성과 감시를 강화할 것,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국토안보부 예산안 합의에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마스크 착용 금지나 엄격한 영장 요건 등은 현장 요원들의 안전과 집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일부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이 끊길 경우 영향은 이민 단속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전청 TSA, 연방재난관리청 피마, 해안경비대 등 주요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항 보안과 재난 대응, 해상경비 업무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이스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의원은 아이스 예산이 빠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동하기로 합의할 때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기관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방안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장 수정 콜린스 의원은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가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일부 기관만 분리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뚜렷한 타협의 출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 공백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협상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새해 들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신규 채용은 크게 줄었고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민간과 정부 지표가 동시에 둔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기업들이 올해 1월 들어 발표한 감원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조정 전문업체 챌린저 그랜드 & 크리스마스는 지난 5일 미 고용주들이 1월 달에 발표한 감원 계획이 10만 8,43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보다 205%가 급증한 수치로 1월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신규 채용 계획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같은 기간 미 고용주들이 발표한 신규 채용은 5,306건으로 이 역시 2009년 1월 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 전달과 비교하면 49%가 급감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계획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류기업 UPS는 올해 중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16,000명 감원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 둔화 흐름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민간 고용 통계인 ADP에 따르면 1월 민간기업 고용 증가는 2만 2천 명에 그쳐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인력 데이터 업체 레벨리오 랩스는 1월 한 달간 미국에서 13,300개의 일자리가 순감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냉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1만 2천 건을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12월 초 이후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폭설과 혹한 등 일시적인 요인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인 수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38만 6천 건이 감소한 65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실업자 대비 구인 비율도 0.87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시장을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이른바 노하이어, 노파이어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보다는 팬데믹 기간 공격적인 채용 이후 누적된 인력 과잉을 조종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연기됐던 1월 공식 고용 보고서는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연례 벤치마크 수정치가 포함돼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고용 증가 규모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평균 고용 증가 속도는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약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가격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약값 인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저가 조제약 출시까지 맞물리면서 제약업계와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처방약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트럼프 RX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해 가격을 낮춘 처방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십 종의 처방약이 5일부터 극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과도한 약값 부담을 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부는 그동안 대형 제약사에 관세 부과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약값 인하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가격 인하에 동의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 17곳 가운데 16곳이 이미 합의했다며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은 해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약값 인하 기조 속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원격 의료기업 힘센허스는 같은 날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티드를 사용한 경구용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제약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알약 형태로 구독 첫 달 월 49달러부터 시작하며 이후 장기 선불 결제 시 월 99달러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FDA 승인을 받은 위고비 알약의 월 최소 가격인 149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주사제를 피하고 싶거나 개인별 용량 조절을 원하는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비만 치료 주사제를 시판하다가 지난달부터 위고비 알약도 출시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사는 조제한 세마글루티드 제품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측은 FDA 승인을 받은 위고비 알약에는 흡수를 돕는 독자적 기술이 적용돼 왔지만 조제약은 체내 흡수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또 다른 주요 업체인 일라이릴리 주가도 뉴욕 증시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약값 인하 정책과 저가 조제약 확산이 맞물리면서 미국 제약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3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오는 28일 퀸스 플러싱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꽃차 행진과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이 어우러지며 특히 충남 금산군 사물놀이팀이 뉴욕을 찾아 한층 풍성할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퀸스 한인회가 개최한 오늘 기자회견에 신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에서 한민족 최대 명절 설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오는 28일 퀸즈 노던 블루버드 일대가 태극기 물결과 사물놀이 가락으로 가득 찰 전망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오늘 주요 한인 단체들과 함께 제3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 개최를 알리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차세대에게 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퍼레이드는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노던 블루버드 156가에서 집결해 1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은 노던 블루버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뒤 파슨스 블루버드에서 우회전해 퀸즈 성당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경찰 에스코트 아래 약 45분 동안 진행됩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퀸즈 한인의 차세대 국악단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나서고 그 뒤를 한국에서 초청된 충남 금산군 사물놀이팀과 풍물단, 태권도 시범단이 잇따릅니다. 현재 꽃차 4대가 확보된 상태며 2대가 추가로 논의 중입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뉴욕 평통과 KCS, 뉴욕 한인 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등 다수의 한인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한인 사회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우리 이 퀸스, 이 플러싱 한복판이야말로 이 동부 이민 역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한인 꿈나무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하는 또 한인을 위한 한인의 기억리 기관입니다. 한인이기에 참석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와 어떤 우리의 이 존재, 이 플러싱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큰 의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It's a wonderful time to explore our heritage, to celebrate our culture, and to build those strong community bonds. So please, I implore you, encourage you, and invite you to join us for this wonderful celebration and gathering. 퀸즈 한인회는 이날 도시락을 제공하고 사물놀이 공연과 태권도 시범, 차세대 국악단 공연과 KCS 부채춤, 태평무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으로 설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2024년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규모와 형식을 확대해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퀸즈 한인회는 해당 설날 퍼레이드를 뉴욕시 공식 정기 행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2자릿수 급락하며 6만 달러 선을 위협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한인 투자자의 경우 매도 순간 곧 과세 문제로 연결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14% 넘게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12만 달러를 웃돌던 가격은 몇 달 만에 반토막이나 장중에는 6만 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기술주 하락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우며 가상자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가상자산도 30% 안팎의 급락을 겪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고용 상황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이 주목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ETF에서 약 20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기관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은 한국과 미주 한인 투자자에게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유예돼 가격 하락 시 매도 후 재진입 전략을 비교적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매도 순간 과세가 발생하며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최대 37%의 연방소득세가,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15에서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주정부 세금까지 더해지면 체감세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들에게는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손절 여부가 아니라 세금을 먼저 맞고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투자 구조의 차이도 큽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주 한인들은 비트코인을 주식, 부동산, 연금 계좌와 함께 관리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자체보다 전체 자산 배분 조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이민신분, 자영업 소득, 대출 심사 문제도 고려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매도로 인한 소득 증가는 세금 신고뿐 아니라 향후 대출이나 각종 재정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극심한 변동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보고 장기 투자자는 이번 하락이 펀더멘탈 변화인지 일시적 충격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에서 10대 청소년이 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스 35 올랜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메리언 카운티에 거주하는 17살 블레이드 밍은 지난 1월 11일 레이크커 호수의 카우프먼 아일랜드에서 친구에게 불을 붙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밍을 중범죄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10대 친구 4명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밍은 휘발유를 모닥불에 붓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다리와 발 쪽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길이 피해자에게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이를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불이 붙은 채 인근 호수로 뛰어들어 불을 껐지만 양쪽 다리와 팔, 손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블레이드 밍은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현재 보석 없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철 무임승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MTA는 AI 센서와 카메라가 결합된 신용요금 게이트를 도입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승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입니다. 이 장비는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짧은 영상 기록을 남기고 AI가 이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MTA에 전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MTA는 최근 2달 동안 이 시스템을 10개의 전철역에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조만간 20개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측은 무임승차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스테이 뉴저지 재산세 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당국에 따르면 스테이 뉴저지 지원금은 오는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산세의 50%를 환급해주고 최대 환급액은 $13,000, 2025년 지급 상한은 $6,500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로 연소득 $5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주택 소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 주택 소유주는 시니어 프리즈와 스테이 뉴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입니다. NBC 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터널 사업에 연방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과 뉴욕 펜스테이션의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사업비 $160억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해 가을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자금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셧다운은 끝났고 전체 예산안도 통과됐지만 행정부는 아직까지 해당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 측은 자금이 계속 풀리지 않을 경우 공사를 멈춰야 할 수도 있고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시설 이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